50대 이후 노년층의 자산 문제, 특히 부동산만 있고 금융 자산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부산에 사는 70대 독거노인 이모 씨의 이야기가 제게 큰 생각거리를 던져줬습니다. 이모 씨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했지만 노후가 되자 생활비가 부족해 전기, 가스, 수도가 끊기고 촛불에 의지해 생활했습니다. 아파트는 그의 전부였지만 금융 자산이 전혀 없어 일상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웠죠. 결국 이모 씨는 외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모 씨의 8억 원 순자산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상위 15.3%에 들어가는 고액 자산가입니다. 겉으로 보면 상당히 부유해 보일 수 있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힘든 노후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바로 현금 흐름의 부재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생활에 필요한 건 결국 현금입니다. 부동산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생활이 안정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3년 한국 가구의 순자산 현황을 보면 순자산 3억 원 미만인 가구가 5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가구의 절반이 순자산 2억 910만 원 이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 3,5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순자산이 감소한 사례로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이모 씨의 사례는 70대 이야기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50대부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 50대 가구의 총 자산은 평균 6억 452만 원이고 그중 평균 부채는 1억 715만 원, 금융 자산은 1억 4,713만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50대의 평균 순자산은 4억 9,737만 원이지만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실제로는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50%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순자산 금액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50% 평균 자산의 수준은 상위 30에서 40% 사이에 있으며 이는 50% 경계라인보다 확실히 위에 있습니다. 평균값이 보여주는 허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많은 재벌이나 재력가들과 돈이 없는 사람들을 모두 묶어서 평균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순자산은 자산 실물 자산 금융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계산되며 실물 자산은 부동산이 대표적이며 토지 건물, 예술품 꼴동품 귀금속 등등이 포함되고 금융 자산은 적금 퇴직 연금 투자 전월 세보증금 등이 해당됩니다. 50대 가구는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중 절반 이상이 3억 원 이하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 여전히 상당한 수의 가구가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노후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노후 준비에 만족하는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50대 가구는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 금융자산 비중이 낮고 이는 노후에 필요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특히 한국 가구의 자산 중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보니 금융자산이 부족하면 생활에 필요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모 씨와 같은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실물 자산에 자산이 너무 치중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모 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큰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현금 흐름이 부족하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50대부터 금융 자산의 중요성을 알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금융 자산, 즉 현금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부동산 자산만 있고 현금 흐름이 부족할 때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영목이지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인데 집을 매각하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모 씨처럼 집을 팔기 꺼려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부동산을 매각한 후 조금 저렴한 부동산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저렴한 주택에서 생활하면서도 남은 금액을 금융자산으로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고령자들이 금융자산 비중을 높여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금융자산 비중은 전체 자산의 20%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노후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0대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생활을 위해 금융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생활에서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부동산만 믿지 말고 금융 자산도 함께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여러분도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흥미롭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